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기업들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시장이 이 뉴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원전이고 네. 올해 초에 한수원과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재권 분쟁 합의가 논란이 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원전의 기술 종속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을 조금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좀 굴욕적인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한국은 그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인수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은 컨버선천 엔지니어링이라고 이 기업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원자료의 모델이 뭐냐면 APR 1400이라고 해서 요 모델을 바로 이 기업의 지재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체코하고 계약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이거 우리 기술을 도용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걸 풀어야 체코와 원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아주 무리한 계약을 하지 않았나. 계약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원전 한 기를 건설할 때 한 10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10조 원 중에서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9천억이죠. 9천억의 규모의 물품과 용역은 무조건 우리에게 사라는 계약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술 사용료도 별도예요. 기술 사용료가 얼마냐 면 이게 1억 7,500만 달러입니다. 약 2천억이니까 합치면 1조 1천억 정도가 10조 원 계약을 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로 가야 되는 돈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의 가장 핵심은 SMR 아닙니까? 소형 원자료인데 이 소형 원자료도 개발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다가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계약까지 넣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옵션은 있습니다. 90일 안에 검증을 해주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검증을 해도 무방하다는 계약은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의 원전은 완전히 그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되는 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원전이 사실 우리나라가 체코나 있는 원전을 계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가성비 아닙니까? 프랑스와 경쟁했을 때 사실 좀 저가 수주, 싸게 들어갔는데 이 저가 수주도 문제인데 1조 원씩을 가져간다면 과연 수익이 남겠느냐.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전주가 이렇게 계속 좋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제 하루 원전주가 같이 폭락한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잘 나가던 원전주가 이 내역이 좀 공개가 되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주요 기업별로 좀 주가 흐름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 원전 그러면 이제 밸류체인을 보면 한전 기술, 그다음 한전 KPS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그 다음 들어가는 곳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순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한 8.4%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떨어진 곳을 보면 뭐 한전 KPS가 8.7%, 그리고 우리 기술 한전 기술도 8%, 다 8%대의 하락률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SMR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원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이거는 이제 이 계약은 향후에 또 계약을 했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코 원전에서 수익이 남느냐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SMR을 많이 진행하게 되면 이게 수익이 남을 수 있어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서 조금 이 상황은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도 있었고 한국형 원전의 수출 1호로 기록이 됐던 UAE의 바라카 원전 사업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도 원전주에 하방 압력을 준 듯한 모습인데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볼까요? 요 여기는 조금 다른 가르마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해외 원전 1호 수출인데 UAE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계약을 한 건이고 당시 21조라고 어마어마한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원래 완공 연도가 2020년도였어요. 아시겠지만 그때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완공 시한이 2024년으로 사기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을 미뤄지면 사실은 흑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나오는 적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사 기간 연장과 준공 때문에 법적 문제까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미 적자가 예상됐었던 사안이고 이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 지연에 따라서는 적자라서 실제 적자도 보면 상반기 기준으로 349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거 2023년 말에는 4천억 흑자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적자라서 웨스팅하우스와 연관지어서 바라보는 건 조금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사 지연에 따른 개별 이슈로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원전주를 좀 보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조정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정치적 논란 이슈까지 올라왔어요. 어제 이제 그 정부 회의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산자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일이니까 이렇게 가서 정치적 쟁점화가 됐는데 투자를 바라보는 시점은 조금 다르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죠. 50년간 장기 노예 계약 같은 거니까 아쉬운 부분이지만 일부분 불가피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목리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러면 원전 자체의 시장이 완전히 죽느냐?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10조당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조 중에서 9천억은 원부자재를 웨스팅하우스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9천억의 영업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원래 써야 될 걸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써야 되는데 두 번째는 기술 사용료 2,400억인데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영업이익에서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사안은 뭐냐면 SMR인데 SMR은 사실은 1조씩 나가는 게 아닙니다. SMR은 기술 검증을 웨스팅하우스가 하도록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 문제와 별도로 보기 때문에 SMR 사업에서의 지명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원전에서는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는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본다면 원전이 지금 같은 추세면 향후에 SMR 사업이 계속된다면 원전 수혜주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저가가 들어갈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래에셋증권의 수익률 상위 1% 내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원전을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르죠, 확실히. 특히 이제 밸류체인에서 보면 이게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는 운전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전 기술은 다 짓고 나서 메인터넌스 즉 장기 엔지니어링 비용을 가져가는 수익을 가져가고요. 한전 KPS는 정비하는 용역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엘리빌리티는 유지 보수와 성능 개선을 위한 기자재 공급이 메인 매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약이 계속된다면 우선 타격 볼 곳은 두산 엘리빌리티가 약간 타격을 보겠죠. 왜냐하면 기자재 공급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반면에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는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계약이 맞더라도 이렇게 조금 사안을 분리해서 정밀하게 봐서 좀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추가적으로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공약 지역이 남미, 중동 이쪽만 가능하다 이런 또 합의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렇죠. 우려감이 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현재 체코 사우디 쪽은 원전을 돌릴 때 우라늄 자체도 공급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체코 이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술 사용료를 주지 않고 다른 걸 하지 않을 거면 다른 지역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 사용료를 주고도 영업이익이 남을 수 있다면 다른 현재 곳도 공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SMR은 좀 별도로 봐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계약은
원전 자체의 계약이기 때문에 SMR 사업에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좀 별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전주 토픽도 마찬가지로 SMR과 관련된 종목들일까요? 그렇죠. 우선 뭐 SMR 관련된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뭐 토픽에 들어가고요. 글로벌 파트너십 성과를 보여줄 이제 투자로 추가적으로 원전을 수주한다면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지금 SMR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웨스팅하우스 쪽에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SMR 로얄티 이런 쪽으로 풀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SMR은 별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의 우리나라 한국형 원자력 모델 자체가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그 기업의 지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SMR은 처음부터 한국형 표준형을 만들기 때문에 지재권과는 별도로 좀 분리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관련 이슈들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